안녕하세요. 오감만족 김다영입니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흐름이 어제는 좀 나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에서 지금 헬릭스미스의 부정적인 소식이 계속해서 증시를 누르고 있는 모습인데요. 오늘 양시장은 마지막 장에서 어떤 모습을 좀 보일지 지켜보시면서 대응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시장 이야기와 더불어서 종목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재훈입니다. 네. 자, 시장 상황을 좀 먼저 체크해 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오늘 시장 어떤 내용인가요? 어제 굉장히 이슈가 많았어요. 그렇죠. 예. 세계적인 이슈는 별로 없었는데 국내 대한민국에 국한한 이슈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쵸. 일단 한미 정상회담을 오늘 아침 6시에 진행을 했죠. 맞아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별거 없을 거라고. 진짜 별거 없었습니다. 네. 그냥 오히려 안 만난 게 나을 수도 있었어요. 왜냐면은 이번 만남에서 뭔가 생산적인 건 하나도 얻어낸 게 없고요. 오히려 트럼프한테 무기를 더 구매하겠다. 구매해라. 약간 이런 압박을 받았고 거기다가 추가로 미국 LNG, 미국 천연가스 있잖아요. 그렇죠. 미국 천연가스 비싸요. 아니, 생각해봐요.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까지 운반한다고 생각해봐요. 운반비만 해도 예. 그렇죠.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러시아랑 자꾸 연결을 하려고 하는 게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러시아랑 북한만 만약에 동의를 한다면은 러시아를 통해서 바로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근데 그런 경우에는 가격이 굉장히 싸잖아요. 근데 트럼프는 이제 자기네들 LNG 사가라고 했어요. 그 말은 결국 배로 싣고 가야 되거든요. 가스를. 그쵸. 그래서 참 근데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왜냐하면 트럼프는 항상 상대방이 성의를 보여줘야만 자기도 뭔가 보답을 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 정도는 어차피 저희가 손해보는 건 아니고요. 무기는 어차피 사야 돼요. 네. 우리나라 군사력이 세계 7위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하죠. 네, 정말 강합니다. 육군력이 거의 더 차지하지만 그래서 무기를 계속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 안보에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꼭 북한을 적대하는 거라기보다는 약간 동아시아의 균형을 위해서 무기 구입은 필요하고 LNG도 우리나라가 LNG 소비가 워낙 많으니까 청정 에너지죠. 에너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하는데 트럼프한테 뭔가 얻어낸 게 있었다고 봐요. 저는 그게 아직까지 도출이 안 됐을 뿐이지 언젠간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3차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고요. 아무래도 북한이 남한이나 우리나라나 미국한테 뭔가 메시지를 미리 줬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북주가 지금 의외로 별로 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보시면요. 코스피는 개인이 매수, 기관이 매수. 최근 기관은 연기금이 어마어마하게 시장 방어를 해주고 있어요. 나쁘진 않아요. 근데 연기금이 기관 방어를 해주는 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방어니까. 방어에 그치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그 바이오 헬릭스미스 때문에 헬릭스미스가 시총 6인가 그렇거든요. 코스닥. 그게 하한가를 기록함으로써 매도로 잡히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봤을 때 매도는 아닌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한 보합 정도 되고 있고 코스닥은 오히려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체감하는 그냥 느낌은 헬릭스 때문에 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니에요. 별로 영향 없습니다. 생각보다. 그 때문에 일단 헬릭스미스 주가 살짝 볼게요. 저는 오늘 아침에 보고 이게 오늘 주가인 줄 알고 별로 안 빠졌네 생각했거든요. 자세히 보니까 여기 조그맣게 하나 점 찍혀 있죠. 그쵸. 밑에. 오늘 뚝 내려왔습니다. 점상을 상한가를 한 번에 가면 점상이라고 하죠. 점하를 기록했죠. 이만큼 뻥 뚫렸죠. 그래서 1년 내 최저점인 11만 원 부근까지는 무난히 내려가겠죠. 근데 헬릭스미스는 지금 주가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면 안 돼요. 앞으로 어떻게 될 거에 얘기해야지 앞으로 주가가 더 내려가냐 올라가냐 이런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헬릭스미스는 이따가 다시 한번 얘기해 보고요. 대지열병이 추가 발병이 났어요. 김포 통진읍에서 일단 양성 반응이 나면서 확진이 되었고요. 그와 연속해서 파주에서 또 한 건이 났습니다. 그래서 총 4건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시시하게 좀 사그라든 게 아닌가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확진이 되면서 조금 제가 더 진짜 대지열병 4월부터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잠복기가 있을 뿐.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건 겨울에 조금 덜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모든 병원체들은
뭐 노로바이러스나 이런 거를 날씨가 좀 제외하고는 따뜻해야지. 그렇죠. 모든 바이러스는 좀 따뜻하고 습해야 전염의 요건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좀 비가 많이 와야 되는데 아무래도 겨울까지는 좀 쉽게 잡지 힘들지 않을까. 네, 축산 농가가 가장 몰려 있는 지역이 충북이에요. 그렇죠. 그 때문에 충청도 일단 한강은 축산 농가가 돼지를 키우는 농가가 별로 없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이남으로만 안 퍼진다면은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봐요. 방역이. 네네. 왜냐하면은 경기 북부는 서울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경기 서부로 아니 동부로 옮겨가는 건 위험하지만 네. 일단은 막혔어 서울 때문에. 그쵸.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만 안 내려간다면은 약간 경기 북부에 국한된 흐름으로 움직일 수 충분히 있습니다. 네네. 예, 중국은 워낙 땅덩이가 크기 때문에 그런 역학조사들 힘들고 병력적으로 약간 좀 방역이 힘든 면이 있는 반면에 네네. 대한민국은 참 작은 나라라는 게 어떻게 보면 고마워요. 반대로 빨리 퍼질 수도 있지만 그쵸. 이렇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왜 그러시죠? 방금 뉴스가 나왔는데 네. 경북 군위에 뉴스 확인해 볼게요. 예, 이건 좀 위험하네요. 경북 쪽에 지금 그러니까 통제가 되고 지금 역학 조사를 하고 있어요. 네네. 모든 바이러스나 이런 바이오 하자드라고 하죠. 그쵸. 예, 이러한 전염병은 무조건 역학 조사를 들어가지고 어디가 시작됐는지 조사를 하게 되는데 경북 군위에서 한 농장에서 파주 농장에 돼지를 출하한 거라고 알고 있대요. 그러니까 결국은 경북에서 키운 돼지가 파주로 나갔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경북 쪽도 나오게 되면은 이건 심각한 건데요. 아직까지는 결정 안 났습니다. 예, 만약에 이게 경북에서 나온 거면은 좀 위험하죠. 좀 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를 계속해서 체크를 하셔야겠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일단은 정부가 최소한으로 막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약간 오버하는 것 같기도 한데 지금 돼지열병 관련주들을 보면요 쉬고 있어요. 예,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고 네. 기대한 만큼은 아니다. 약간 이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종목들 보면 어제 굉장히 많이 빠졌었고 네네. 오늘은 그 어제 빠진 걸 메꾸는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때문에 제 생각에는 돼지열병주가 한 일주일 정도 시장을 지배했잖아요. 네. 한 일주일 정도는 쉴 타이밍이다. 예. 어, 이렇게 쉬는 상황에서 지금 대북주도 쉬고 있죠. 그렇죠. 예. 대북주도 일단은 문재인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서 조금은 이제 재료 소멸, 추가 호재를 기다리기에는 약간 좀 현재로서는 약간 부담스러운 상황. 네네. 좀 대북 시장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북주랑 돼지열병주가 이제 조금 소강 상황에 들어갔어요. 네. 그러다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당분간은 이제 대북주는 돼지열병만큼 크게 오르진 않았지만 그래도 계속 좋은 흐름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하루 이틀 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돼지열병은 한 일주일 정도는 다시 조정이 나오지 않을까. 이제 과감하게 좀 조심스럽게, 조심스럽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다고 봐요. 네. 예, 제 예측에 어느 정도 확신을 하고 있고요. 예, 그렇게 보기 때문에 돼지열병주를 지금 들어가기보다는 한 2, 3일 정도 좀 더 추세를 보시고요. 네. 그리고 대북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 조정 가능성 매우 크니까요. 만약에 내일 좀 보합 정도 온다면은 다시 매수 측면 네. 충분히 가능하다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제 한국과 미국이 얘기했으니까 이제 어디 차례겠습니까? 이제 뭐 중국이랑 또 그렇죠. 하고. 중국이랑 네. 북한이 이제 뭔가 그쵸. 입장을 얘기할 차례죠. 네. 이제 한국이랑 미국이랑 잘 얘기했기 때문에 이제 북한이 어느 정도 입장 표명을 하면서 네. 우리도 준비가 됐다. 이렇게 되면은 뭔가 협상이 가속화될 수 있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되겠네요. 그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서 너무 기대가 많아요. 아니, 북미 사실 정상회담에서 그쵸. 네. 국민들이 왜냐면은 독일도 동독과 서독으로 나눠졌잖아요. 네. 그때 독일과 서독은 한 16차 정상회담까지 한 다음에 통일이 된 거예요. 굉장히 좀 오래. 예, 한 6, 7년에 걸쳐서 네. 16차, 17차 이런 정상회담을 거쳐가지고 그러니까 통일 후에 그렇게 잘 자리 잡았죠. 그렇죠. 독일도 근데 한 10년 힘들었어요. 예, 맞아요. 동독이랑 서독이랑 워낙 빈부차가 컸기 때문에 서독은 당시에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 맞아요. 동독은 뭐 공산권 국가 중에서는 잘 사는 나라였지만 그래도 공산권 국가가 잘 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좀 힘들었는데 지금 잘 융화가 돼가지고 결국은 독일은 세계 2위의 경제 대국이 되고 있죠. 네. 그래서 독일이 참 늙은 나라였는데 동독이랑 통일을 하면서 그 젊은
생산력이 유입되면서 어. 그때 제2전성기를 맞았어요. 네. 이런 걸 보면 한국도 그런 노동력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한 수익을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은 굳이 뭐 비싼 한국인 쓰기보다는 뭐 중국의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베트남 공장을 세우기보다는 그다음에 뭐 불법 체류자들 쓰기보다는 북한 주민들을 이용하면서 이렇게 약간 그들도 소득이 늘어나고 우리도 노동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근데 네네. 쉽게는 안 돼요. 예. 시간이 또 오래 걸리겠죠. 현 정권에서는 뭐 일단은 좋은 결과만 나와도 다음 정권이 이어받아서 할 일이에요. 네네. 그래서 분명 뭐 다음 정권이 현재 뭐 보수가 되든 좌파가 보수가 되든 진보가 되든 예, 누군가는 이어받아서 진행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헬릭 스미스예요. 네. 네. 시장 상황을 지금 좀 체크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좀 언급을 해드렸듯이 지금 네. 헬릭 스미스 사태가 조금 심각해요. 왜냐하면 점하로 또 시작하기도 했고 네. 차트를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헬릭 스미스가 어제 6시 장후에 공시를 냈어요. 네네. 그 공시 내용이 뭐냐 보니까 일단은 임상을 삼상 데이터 분석을 자기네들이 먼저 했대요. 네. 지금 FDA의 삼상 결과를 보고하고 그쵸. 있긴 한데 자체적으로 VM20이 인젠 시스를 검토한 결과 임상 환자군, 즉 자기네들의 신약을 투입한 환자군에서 유약 효과,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죠. 네. 말 그대로 감기 걸렸는데 감기약이라고 하고 그냥 소화제를 주면은 근데도 약을 먹었다고 생각해서 효과가 있다. 그쵸. 그걸 플라시보 효과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 효과 또는 약물 혼용 가능성이 확인됐대요. 이 말은 자신들의 약의 효과가 아닌 다른 유약 효과로 효과가 났다. 근데 그게 약물이 혼용됐을 가능성이 있다. 자신들의 약과 다른 약이 섞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로만은 지금 임상자에 대한 데이터가 불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은 효과가 그렇게 크지도 않았대요. 네. 그래서 일단은 좀 분리해서 다시 한번 해봐야겠다. 그렇기 때문에 FDA 쪽에 다시 한번 임상 연기를 신청하고 네. 다시 진행하겠다. 이런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전문가들이 얘기했을 때는 이거를 좀 웃기게 봐요. 왜냐면은 아니 어떻게 임상 상상까지 가는 회사가 약물 혼용이 나올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이거는 의견이겠죠. 정말 동네 소아과에서도 안 나오는 실수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도적인 게 아닐까. 예, 시간 벌기에 들어간 게 아닐까.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이렇게 보면은 그 김선영 헬릭 스미스 대표가 말했죠. 네. 예, 현 데이터만 보면 삼상 실패다. 하지만 지금 데이터를 가지고 삼상 가가지고 실패하느니 차라리 조금 더 노력해가지고 예, 좀 더 좀 보완을 해보고 해가지고 좀 12월 이때쯤 다시 한번 성공을 높여보겠다. 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좋죠. 네. 분위기가 안 좋죠. 저 산소호흡기만 단 거예요 지금. 지금 죽어가는 이미 거의 끝났다고 봐요. 제 생각에는. 근데 너무 그렇게 안 좋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그래도 기존 뭐 신라젠과 같이 항암제가 아니라 네. 당뇨병성 신경병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당뇨병 있는 분들이 다리가 저리고 발이 저리고 하는 분 굉장히 많거든요. 네네. 그런 거를 약간 증상을 완화시키면서 통증을 줄여주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일단은 3개월 동안 어떻게 진행할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아마 정 힘든 경우에는 헬릭 스미스가 자체 개발을 포기하고 해당 물질을 라이센스 아웃 애로 제 거대 제약사에 그냥 팔 수도 그래서,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럴 수 있죠. 또 개발할 기간이 능력이 네, 없으면은 나올 수 그냥 있죠. 과감하게 파는 게 낫습니다.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헬릭 스미스가 지금 아직도 시가총액이 3조 6천억입니다. 네, 높아요. 제가 이거를 굳이 얼마까지 빠진다고 예측은 못 하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신라젠까지는 아니에요. 신라젠은 이미 한번 연기를 했고 실패했기 그쵸. 때문에 많이 내려간 거고요. 제가 봤을 땐 헬릭 스미스 같은 경우에는 또 후하게 쳐도 10만 원 밑으로는 가야 될 것 같습니다. 10만 원 밑으로. 한 7만 원대까지는 빠질 것 같습니다. 예. 그때 이후에 이제 회사의 움직임이라든가 일단 중요한 게 FDA에서 임상 연기를 받아줄까가 그쵸. 중요합니다. 예. 그게 또 FDA에서 그냥 니네 임상 종료해라. 라고 하면 그쵸. 방법이 끝이에요. 없게 되죠. 예. 네. 정말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이런 기업들을 만들고 신약을 개발하고 하자고 했을 때
다들 청운의 꿈을 안고 시작했을 거예요. 사실 제약바이오가 꿈과 희망에 그렇죠. 응집된 그런 이런 창업자들, 분야잖아요. 예, 뭐 네. 신라제 문은상 회장도 그렇고 헬릭 스미스 김선영 사장도 그렇고 네. 뭔가 진짜 환자들을 고치고 싶고 그쵸. 뭔가 신약 개발의 꿈을 키우면서 기업을 열었을 텐데 이게 힘들고 안 되니까 자꾸 이제 본인의 욕심이 커지다 보죠. 그러면 자꾸 전환사채 발행하고 자꾸 주식 사서 매도하고 자사주 처분하고 여기저기 자금 끌어쓰고 사실 실적이 그렇죠. 나오는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런 것 생각하죠. 같아요. 아, 이게 안 되면 어떡하지? 음. 그러면서 이제 자기 몫을 조금 챙기기 시작할 거란 말이죠. 아, 그러면서 이제 시가총액이 엄청 커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망가지면서 이제 모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됩니다. 네, 사실은 뭐 헬릭 스미스만 가지고 계신 투자자 분들도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제약바이오 쪽에 예. 조금 더 무리가 갈 수 있는 그렇죠. 근데 상태잖아요. 올해 이제 헬릭 스미스의 임상이 이제 어느 정도 연기 이제 됨으로써 지금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 나올 수 있는 악재는 모두 다 나왔어요. 이제 일단 1차적으로 일단 악재가 네. 소멸이 된 상태인 일단 거죠. 빅 이벤트는 모두 끝났습니다. 네네. 이제 남은 이벤트는 뭐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메지온이가 메지온 그쵸, 남아 있고요. 예, 유데나필 그 심장 희귀병 치료 네. 그게 남아 있고요. 헬릭 스미스도 일단 올해 말로 넘어갔고요. 뭐 HLB가 아직 살아있다고는 하는데 저는 너무 기대가 안 되고요. 오히려 이제 눈을 돌 때가 되었어요. 이제는 예. 네. 바이오 제약을 하되 어느 정도 실적이 나오는 바이오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네. 그쵸.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데 지금 뭐 굳이 말씀드릴 필요는 없고요. 다음에 한번 제가 집어서 갖고 나와 볼게요. 네네. 그리고 너무 신약에 대한 기대감을 좀 낮출 필요가 있어요. 네. 항암제나 뭐 정말 중대 질병에 대한 치료제,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큰 치료제 있잖아요. 그쵸.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을 좀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눈높이를. 왜냐면은 이러한 시장은 지금 세계 유수의 제약사들이 다 뛰어들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이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봐요. 경쟁력에서 조금 밀릴 수 그렇죠. 있다. 근데 오히려 요즘 셀트리온이랑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르는 이유가 네. 그런 회사들은 자기네들 신약 개발한 게 아니에요. 제네릭까지는 아니고 바이오시밀러. 그쵸. 예, 유사한 약을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거거든요. 실적이 낼 수 있는 그렇죠. 실적이 날 수 심리적으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이제 우리나라는 신약보다는 그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시선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금 램시마 SC 같은 경우에도 네네. 유럽에서 곧 허가가 나올 것 같고요. 셀트리온 항상 유럽 먼저 공략하고 그다음에 미국, 그다음에 일본 이런 식으로 공략을 네네. 하거든요. 뭐 허주마도 지금 진행하고 있고 트룩시마도 진행하고 있고 네. 차라리 이런 종목이 낫다는 거죠. 셀트리온. 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이오시밀러 진행하고 있는 게 좀 네네. 상황이 좋다고 합니다. 때문에 주가가 최근 좀 많이 상승하는 모습이죠. 네네. 워낙 바닥권이에요. 그쵸.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실적이 바탕이 되고 너무 희귀 의약품이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시장성이 있는 그런 약을 만드는 회사들을 위주로 수급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이오에 대한 이제 헛된 꿈은 좀 접을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오늘 바이오 관련주들 보면은 생각보다 잘 버티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이 어느 정도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접었기 때문에 네네. 예, 오히려 상승까지는 아니더라도 오히려 잘 버팁니다. 종목들이. 헬릭 스미스의 악재는 헬릭 스미스 단독 악재로 끝났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애널리스트 분이 한 말이 있는데 제가 좀 인상 깊어서 좀 적어왔는데 네. 어떤 말이죠? 일단은 헬릭 스미스 사태가 네. 신라젠 때보다는 그 영향이 분명히 작아요. 예, 일단은 오늘만 봐도 그렇잖아요. 시장에 그쵸. 미치는 충격이 좀 작은 편입니다. 헬릭 스미스로 국한된 움직임이고요. 그리고 이미 헬릭 스미스가 임상 결과로 신라젠이나 그 전에 HLB 사태로 바이오 종목들의 시총이 엄청나게 빠졌잖아요. 빠졌죠. 그렇죠. 그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더 빠진 움직임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헬릭 스미스의 임상 실패는 이미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식받고 있었어요. 예견이 되어 예. 있던. 그렇기 때문에 고점에서 거의 반토막 이상 하락을 했었죠. 네네. 이미 예상한 사람들은 이미 나갔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에서 더 이상 바닥을 보였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글로벌 신약 개발은 이제 너무 힘들다는 걸 깨닫고 눈높이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네. 좀 작은 약부터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고요. 네. 일단 실적 위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제부터는 그다음에 바이오시밀러가 이제 국내 바이오의 미로가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일단은 올해 바이오에 있어 가장 큰 고비인 헬릭 스미스 이벤트가 끝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바이오의 불확실성이 다 제거됐기 때문에 그렇죠. 바이오 종목들이 뭐 크게 상승하기 힘들겠지만 이제 바닥을 다지면서 새로운 스타의 출현을 기다리지 않을까. 예.
분명히 또 스타는 나오거든요. 그렇죠. 네, 우리가 모르는 어떤 종목이 어느 순간 임상 3상에 또 올라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럼 그런 스타가 나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 이제 기존의 스타인 헬릭 스미스와 신라젠은 이제 저희 기억 속에 좀 더 묻혀가고 주가도 점점 묻혀가고요. 어느 순간 시장에서 사라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가 묻혀져간 대신에 또 다른 스타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랬으면 아이돌 좋겠네요. 가수들이 그렇잖아요. 네. 정말 유명하고 한때 딱 3, 4년 잘 나가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잖아요. 그리고 정말 유명한 다시 새로운 아이돌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지금 유명한 아이돌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점이고 근데 바로 바톤 터치하는 아이돌이 나오진 않았어요. 약간 공백이 느껴지는 시기인데 이 기간에 좀 종목 발굴을 잘하다 보면은 바이오도 언젠가 다시 한번 수익을 줄 수 있는 장이 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네. 지금 오늘은 김재훈 전문가와 함께 헬릭 스미스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 나눠봤습니다. 오늘 깊은 대화 나눠주신 김재훈 전문가께 감사 인사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으로 진행된 오감만족 저희가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3분기 실적 시즌을 앞두고 우리 시장은 상승 탄력이 좀 둔화될 수 있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에 더욱더 집중하시고 종목 발굴에 힘쓰셔야겠죠. 내일도 저희 오감만족과 함께 종목 발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도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